네, 시사일이 만든 정치 라이브쇼 정치 왜 그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최한솔 PD가 준비한 이슈 형광펜인데요. 최한솔 PD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최한솔 PD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제 동생이 새벽 배송 기사로 일하고 있어서 약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최한솔 PD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도 관련 기사인데요. 죽고, 갇히고, 잠기고.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지난밤에 수도권에 좀 역대급 폭우가 내렸어요. 네,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사상 최대로 많은 강우량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동작구 기준 강우량 381mm를 기록했는데 이게 1920년에 기록된 354mm를 크게 웃돈 수준이었다고 해요. 오후부터 하나둘 복구는 되었지만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특히 좀 지대가 낮고 배수 취약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인근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고요? 네, 퇴근길 혼란을 마주한 네티즌들이 각종 제보 영상과 사진을 마구마구 제보를 했는데요. 7호선 이수역은 출입구를 통해 빗물이 폭포수처럼 들이치면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대합실까지 물이 차서 열차가 서지 못하고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침수된 9호선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급행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간밤에 도로가 침수되자 운전자들이 차량을 두고 탈출해야만 했는데요. 탈출하고 남은 차량과 버스들이 대치역 인근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대하역은 운행 중단 중이라고 하고요. 서울 동부간선 도로도 진입이 지금 전면 통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침수됐던 또 지하철역이 복구되기까지 밤사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애써주셨을까 생각하면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소식도 있어요. 네, 서울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어제 오후 9시경 침수로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들을 구조하려고 주민들도 창문을 뜯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일가족 모두 사망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9명이고요. 이재민도 107세대 16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오전 6시 기준이라 아마 피해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안전한 자리에서 이런 뉴스를 좀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좀 죄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손쓸 도리 없이 또 이웃을 잃은 그 분들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랑 서울시의 대응 사실상 없다시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국민들의 퇴근길 발이 묶이고 생명을 위협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정작 자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말 그대로 재택 근무를 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상황실로 직접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애초 대통령실은 폭우로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헬기 이동을 고려했으나 주민들이 깰까 포기했다. 라는 등의 해명을 내놨었는데요. 아니, 뭐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동대표도 아니신데 이런 해명을 내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비가 와서 대통령이 출근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다시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자택에서도 충분히 실시간 정보를 보고받고 지시 내릴 시스템이 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결국 상황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결국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뭐 어제 또 이게 종합상황실이 없다, 청와대 종합상황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밤 10시 30분에 세종상황실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네. 세종시엔 또 당시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비 피해서 세종시로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조롱도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도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네, 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인데 향후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안보 공백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는 용산도 못 간 거예요. 용산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비니까 망정이지 사실 뭐 전쟁이 났다. 이래도 뭐 자택에서 지휘하실 건지. 사실 근데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또 논란이 된 지자체장들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 예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예.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8일 저녁에 퇴근을 했다가 3시간 만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자 시청에 긴급 복귀했습니다. 한밤중 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곧바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수역으로 가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침수 피해, 네, 그래서 좀 이게 비 예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서울시장이 저녁에 이렇게 바로 퇴근을 해버리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먹방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업무가 끝난 뒤 전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손으로 V를 그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비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밥이 넘어가냐라는 등의 비난을 받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네, 뭐 술은 먹지 않았다, 젖만 먹었다 이런 해명이 또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아이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세이돈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오 시장 재임 시절에 큰 물난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원인이 좀 인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수박 및 치수 예산 같은 경우 약 1,000억 원이 깎였고요. 또 이제 보도로 알려졌습니다만 서울시 중대재해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농담으로 물 오른 정무감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수해 전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게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강에 이제 세계 최대 대관람차를 만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댓글들도 좀 눈에 띄고 그러던데 어쨌든 기상청이 수도권 집중호우 분명히 예보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를 예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했는데도 긴장하지 않은 건지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은 출근 시간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비 예보 앞으로도 좀 계속 있을 예정이죠. 지금도 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9일 저녁 현재에도 수도권 전역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 중인데요. 이 비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피해 예방과 이미 일어난 수해 복구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댓글로 가오리 얼룩미님이 한덕수 총리가 지휘 중이고 경호등 방해될까 봐 출근 안 했다라고 해놓고 다음날 바로 현장 찾아갔는데 누가 현장 가랬냐 상황 보랬지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 청와대 종합상황실이 없어진 게 또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랫지방에서는 또 서울에 물난리 난 것도 몰랐다고 해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아랫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호우주의보, 폭염주의보 이것들이 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후위기 여파로 이런 기상재해들 좀 단단히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트위터에서 맘씨 좋은 사무실장 김마중 씨 선생님이 써주신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허락을 받고 좀 나누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재난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를 덮칠 때 최소한의 안전막이 되어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기능을 상실 또는 포기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폭우 기간에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것들 한 5가지 정도로 좀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불효불급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배달 음식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네 고양이들 밥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료는 비가 오면 이제 물에 불기 때문에 닭가슴살처럼 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라면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소방관, 경찰관 등 컨트롤 타워의 고장 속에서도 재난의 최일선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5번째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재난들 상황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지율 24%,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얼마였을까입니다. 네. 8월 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백지원, 박성민 패널이랑 같이 다음 주 갤럽 지지율을 예상해보자라고 했는데 백지원 전 대변인이 24%라고 했는데 딱 맞췄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취임 후 최저 지지율입니다. 네네. 반대로 부정평가는 66%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중 발표된 결과인 만큼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지 혹은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8일 월요일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첫 대답으로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며 받드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네, 되게 오랜만에 한 도어 스태핑에서 굉장히 국민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요. 네, 그랬었는데요. 결국 어제 오후 5시경 만 5세 입학 논란을 자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많이 부족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 사임이죠. 근데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30분 전에 공지가 되기도 했고 질의응답을 또 따로 받지 않아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교육부가 야기한 이 학제 개편안 이게 좀 이 혼선이 정권에도 부담을 준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현 지지율 주목받는 이유가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대통령의 취임 초기 국정운영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제공한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만 봐도요. 김영삼 대통령이 83%. 오, 굉장히 높네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눈에 띄게 낮네요. 네, 네. 박근혜 53%, 문재인 78% 이렇게 되는데요. 21%를 기록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통령 선거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입니다. 2008년 들어섰던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이 미국산 쇠고기 그 광우병 논란이라는 전국민적 파동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광우병 파동이 좀 한바탕 쓸고 간 취임 2년차 2분기쯤부터 지지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 우측에 앉아있는 사람 미성년자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2008년에 네, 네. 2008년엔 몇 살이셨어요? 저 중학생. 네, 어쨌든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때 저는 광장에 있었었는데 아무튼 뭐 듣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최저 지지율 몇 프로였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그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제공한 역대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조사 자료를 보면요. 김영삼 대통령은 5년차 4분기에 6%. 6%. 네, 좀 낮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은 5년차 마찬가지로 4분기에 24%, 노무현 대통령은 4년차 4분기에 12%, 이명박 대통령은 아까 그 1년차 2분기 21%, 박근혜 대통령은 4년차 4분기에 17%,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게 좀 보면 어쨌든 거의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네네. 대부분 이제 임기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5주차 조사에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이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에 최저점을 찍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 후반부에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뭔가 임기 초를 허니문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임기 후반은 이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해서 임기 말에 지도자 힘이 좀 빠지는 현상을 좀 말하는데 그래서 뭐 지지율도 하락된다,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말도 아니고 광우병 파동 같은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나날이 좀 최저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은 그 여소야대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아지고만 있어서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앞으로 험난한 미래가 예상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7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되는 날인데요. 다음 주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한솔 PD는 다음 주 지지율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한 20% 완전 극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더 예상합니다. 떨어진다. 네. 네, 저는 사실 저는 17% 정도 누가 맞을지. 10%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마음 같아선 더 깎고 싶은데 조금 후하게 드린 걸로. 네. 아무튼. 네, 다음 주 갤럽도 결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밀정이었다.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의 수상한 과거. 영화 같은 제목이에요. 네, 그 논란과 경찰의 반발 속에서도 결국 경찰국이 신설됐는데요.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비경찰대 출신의 인사, 그리고 행안부 산하 경찰국의 첫 국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수상하다며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수상하다. 네.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경찰에 프락치 노릇을 했다. 이런 놀라운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한 김순호 국장은 학생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군 전역 후 1년 선배인 최동 열사와 함께 부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는데요. 1988년 김순호 국장이 가입한 노동운동 조직이 바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줄여서 인노회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그 김순호 국장은 이 인노회에 가입해 부천지구 조직 책임자까지 지는 핵심 회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치안본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찰인데요. 이 치안본부는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치부해서 탄압했습니다. 이 인노회를 향한 치안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1989년 봄, 인천과 부천 등지의 노동운동가들이 잇따라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김순호 국장이 돌연 자취를 감췄고 그해 여름 경장특채로 경찰관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동지들은 이제 고문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경찰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밀정 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데요. 인노회 활동가들은 김 국장 정도 되는 조직의 핵심 회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당시 경찰이 꿰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활동가들은 김 국장이 동료들의 정보를 치안본부에 밀고 하고 그 대가로 경찰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1989년 당시 주요 활동가들이 기소되면서 조직은 와해됐고요. 1990년 8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최동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최동 열사 기일이기도 했는데 KBS가 입수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홍승삼 경감, 이 인물이 김순호 국장의 특채도 맡았다. 이런 사실이 좀 확인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보도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국장은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노회 활동에 회의를 느껴 치안본부에 찾아가 고백을 했다.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인노회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던 이적 단체였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 역시 김순호 국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되는 과정도 몹시 좀 시끄러웠는데 경찰국장 임명 이후도 순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련 보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솔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